안녕하세요. 서강대 박현도입니다.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석유를 발굴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 나라에 제대로 된 값을 치러줄까요? 바로 이 점이 중동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의 정가운데 있었던 비운의 인물, 이란의 모사데그 총리입니다. 오늘은 모사데그를 둘러싼 석유 이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석유 자원은요,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가 장악하였습니다. 이들 회사가 모두 7개거든요. 그래서 7개 회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Seven Sisters, 즉 7자매라고 불렀는데요. 엑손이 있고요. 쉐브론, 모빌, 그리고 걸프오일, 텍사코 5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는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회사라고 할 수 있는 로열 더치 쉘, 이렇게 7개 회사가 세븐 시스터즈로 불리면서 중동의 석유 시장을 좌우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회사의 자원 장악에 산유국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 이란에서 발생합니다. 잠시 이란의 석유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본다면요. 1901년에 가자르 왕조의 모자파로틴 샤가 영국인 다시에게 60년 동안 석유 채굴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1933년에 파hlavi 왕조 레자 샤는 영국과 채굴권 계약을 다시 할 것을 추구합니다. 1901년 채굴권 조약이 조금 문제가 많다고 본 거죠. 그래서 채굴 지역을 80%로 줄였으나 계약은 1993년까지 60년을 연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계약도 그다지 이란 정부에는 좋은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란이 불리한 조약이 이제는 93년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1949년부터 석유 채굴권 계약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면서 항의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정부에 주는 로열티보다 영국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란은 압도적으로 농업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유가 나니까 석유에서 얻는 돈으로 농업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석유가 분명히 나는데 정부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과 산업 생산 발전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영국 이란 석유 회사와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1950년에 민족주의자 의원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 이란 석유회사는 우리가 굳이 왜 이란과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석유 문제를 들고 나오고 이란을 앞세웠던 민족주의자 모사데그의 인기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사데그는 사실 상당히 명문가 출신으로
이 민족주의 정치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영국 이란 석유회사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란에 제시를 했는데 영국 이란 회사가 50대 50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이란 쪽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1950년 6월에 총리가 된 알리 라즈마라가 이 정계 분위기를 영국 이란 석유회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란 분위기가 이렇다. 영국 이란 석유회사 당신들이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전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정계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1951년 2월이 되니까 영국 이란 석유회사가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50대 50으로 하자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50대 50이 아니라 이란이 100% 다 가져가는 국유화로 가고 있었습니다. 국유화로 가는 길에 들어섰는데 당시 라즈마라 총리가 우리가 국유화를 하면 우리 기술진들이 전부 다 석유를 생산하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술적 이유를 들어서 국유화를 만류합니다. 만류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즈마라 총리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자의 타겟이 됐고 민족주의자가 라즈마라 총리를 암살합니다. 당연히 국유화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민족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었던 국유화 안건이 의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란은요, 의원들이 투표로 총리를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총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모사데그 총리가 되겠지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했으면 이제 국왕이 총리를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국왕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유화를 통과가 됐고 모사데그 총리가 그 국유화에 가장 이끌어왔던 지도자인데 이 모사데그는 당시 국민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왕은 영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모사데그를 총리로 임명을 하기도 그렇고 하지도 않기도 그렇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월 28일 국왕이 모사데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모사데그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는 국영 이란 석유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08년 이란 마세데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나왔고 석유가 나온 다음 해인 1909년 이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가 1935년 영국 이란 석유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는 완전히 1951년에 영국 정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란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 회사로 바뀌면서 이름도 국영 이란 석유 회사로 바꿉니다. 당연히 영국이 이를 좋아할 리가 없죠. 영국은 강력한 경제 압박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기술진이 철수합니다. 영국은 이란의 자산을 동결했고요.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전부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나온 석유를 시장에서 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뭐라고 막냐면요. 이란 석유? 그거 우리 영국 거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석유를 사면은 이란 석유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거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당연히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이란에서 나온 석유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란 경제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은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부합니다. 사실 트루만 대통령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멕시코와 이러한 석유 문제를 겪었다. 즉 미국 회사가 멕시코에서 석유를 개발했는데 결국에는 멕시코가 석유를 국유화하면서 미국 회사가 거의 축출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협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멕시코의 국유화를 인정하고 미국 회사들은 빠져나오고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도 그러기를 좀 바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53년에 트루만 대통령의 후임으로 들어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에 널레스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 존 덜레스는 국무장관이었고 동생 알렌 덜레스는 CIA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영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영국의 말에 더 호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이라면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고요. 소련이 사주를 해서 북한이 남한을 친 것처럼 지금 이란의 모사데그 총리가 민족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주의자고 공산당이다. 친소련 모사데그를 지금 총리직에 계속 두면은 소련이 마치 한반도에서처럼 이란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사데그를 제거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석유 국유화 문제를 영국과 이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더 확대시켜서 영국이 원하는 대로 이는 냉전의 한 중요한 문제로 보기 시작한 거죠. 결국 미국 CIA는 100만 달러를 승인해서 모사데그 제거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사데그는 친소주의자로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은 AJAX라는 작전명으로 모사데그 제거 작전을 시작합니다. CIA 이란 지부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같은 집안 사람이었던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인데요. 이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는 온갖 공작을 합니다. CIA 동조하는 이란인들을 모아서요. 모사데그 정부와 성직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성직자 집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하는 그러한 일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의 이러한 비망록을 보면은요, 당시 이란의 왕은 상당히 겁장이고 어떤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샤를 마음을 돌리려면 여동생을 잘 설득해야 된다. 여동생이 이 샤를 계속적으로 샤에게 압박을 주어서 그리고 조언을 해서 모사데그의 반대편에 쓰도록 작전을 세운 거죠. 결국에는 샤가 이러한 루즈벨트의 호소에 설득이 돼서 모사데그를 해임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샤는 그 후과가 무서워서 국외로 도주하죠. 바그다드를 거쳐서 로마로 도주합니다. 8월 15일 샤의 모사데그 해임장을 들고 모사데그의 집을 방문한 쿠데타군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사데그 측의 반격 작전에 소탕이 되면서 제1차 쿠데타는 실패합니다.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죠. 미국 CIA에서는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럴 때 커미트 루즈벨트는 자기가 그동안 공작을 해보니까 이란 사회가 너무 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아닙니다.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8월 19일에 제2차 쿠데타를 시도를 했고 제2차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즉 동원된 군중들이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가 계획한 대로 CIA 공작대로 움직여 주었던 거죠. 결국에는 친모사데그파와 반모사데그 군중을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그 혼란에서 틈타서 모사데그를 무찌르는 쿠데타에 성공한 겁니다. 즉 이러한 모사데그 제거 작전은요, CIA가 해외에서 실시한 최초의 해외 정권 교체 공작이었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가 2013년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CIA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쿠데타가 성공해서 모사데그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샤는 귀국합니다. 샤는 이때 대단히 재미있는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다시 이 내 왕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은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그리고 당신, 커미트 루즈벨트, 당신 덕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즉 알라와 국민과 미국이 도와서 샤가 다시 권좌에 올랐고 권좌에 오른 샤가 미국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미국과 영국은요, 쿠데타 성공 이틀 후에 무려 $500만 쿠데타군의
지도자였던 자헤디 총리에게 건네면서 이란의 모사데그 제거 작전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모사데그는요, 왕정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혐의로 3년형을 받았고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사망합니다. 그를 따르던 외교장관 호세인 파테미는 사형을 당했고요. 민족전선 지도자 그리고 투대장 즉 공산당 지도자 등은 모두 투옥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러한 모사데그 제거 작전은 현대 이란 국민들의 반미 감정의 시작점입니다. 반미 감정이 시작한 모사데그 제거 작전. 이 제거 작전은 결국 석유 이권을 지키려는 영국의 집요한 노력에 미국이 가담하면서 CIA의 성공적인 공작으로 끝났고 이란의 민족주의자들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회사는 이란이 국유화한 석유 회사를 되돌려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자헤디가 비록 미국과 영국의 끈앞으로 쿠데타를 이끌어가서 모사데그를 전복했지만 석유 회사를 바로 영국에게 다시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영국 석유 회사는요, 예전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미국 석유 회사와 같이 세븐 시스터즈의 한 일원으로 이란 시장에 다시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를 국유화하려 했던 1951년 모사데그의 시도는 1953년에 처절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힘에 좌지우지돼서 이들 세븐 시스터즈의 움직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만 했을까요? 물론 그러진 않았겠죠. 이는 다음 시간에 석유 산유국이 어떻게 단결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